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표된 애플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12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에 비해 0.5% 상승하며 경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한 애플의 주가가 장중 한때 10%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 속에 백화점 업계는 올 한해 신규 백화점을 단 한 곳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금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풀며 엔저를 유도했던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일본 경제에는 서서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화값 상승으로 애를 먹는 우리 기업들에는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면서 가전업체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여러 장벽으로 어려움을 맞는 우리 기업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부터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결국 혼조 마감했습니다. 세계 시총기업 1위인 애플의 실적 부진이 시장에 부담이 됐지만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리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 장 후반에 다다르면서 가장 많은 변동을 보이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며 상당수의 기업 실적들이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것이 지수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면서 10% 가까이까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3%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13,82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1,49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0.74% 하락하면서 3,1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 흐름을 전망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 넘게 오르면서 6,260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53% 오르면서 7,7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도 역시 0.7% 오르면서 3,7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혼조 마감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개선시켰고 엔화 약세가 더해지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1월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전월 기록보다 0.4포인트 오른 51.9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국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 것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28% 오른 162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0.79% 하락했습니다. 230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 역시 0.15% 하락하면서 23,5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또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5원 오른 1,068.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종육 이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애플 주가가 좀 폭락을 했는데 예.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예, 또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글로벌 있을지. 시장 예. 중에 애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그래도 반등을 예. 성공했습니다만은 이제 죄송합니다. 다우존스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0.5% 하락했고 그리고 S&P 지수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유럽 시장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강세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연초 이후에 제가 글로벌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그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13,100포인트에서 예. 거의 700포인트, 거의 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020포인트에서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면서 예. 한 4% 정도 반등을 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426에서 70포인트 반등하면서 한 5%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약간 강보합을 보였지만은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약간 흘러내리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예.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는 작년 연말에 1997포인트였었는데 연초 예. 1월 3일 첫 개장하면서 2030일까지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64포인트로 거의 3%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시장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IT라든지 예,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하락을 나타내면서 주가 지수가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물론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또 안 좋아졌고 또 뱅가드 펀드의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예. 나타남으로 해서 아마 수급 불안정과 실적 발표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해외 시장은 혼조 속에서도 반등 국면이 예.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서 반등세가 기대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환율 문제라든지 계속 말씀되고 있지만 실적 문제 그리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증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올 들어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지난달보다 지금 85% 증가하고 예, 예.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교수님 말씀대로 올해 들어 투자 경고 종목이 예. 작년 2012년 같은 경우에도 147건이었는데 예. 그 올해 들어서만도 거의 한 20곳으로 예. 그 지난달에 세 곳에 비해서 한 85% 증가하는 모습을 예, 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의 의미를 한번 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위탁 증거금을 100% 예. 납부를 해야 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가 금지되는 등 일단 주의를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라는 것이 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경고 종목들이 증가하는 원인들을 예. 제가 한번 점검을 예, 예. 해봤습니다. 일단 최근 기업들의 인수합병 M&A 소식에 의해서 중소형 건설사들 그리고 새 정부 이게 출범에 따른 정책 예. 수혜주라든지 또 정치 테마주 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불안한 증시 환경 속에서 예. 한탕주의가 이렇게 곁들여지면서 투자 경고 종목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뭐 투자 경고 종목 주로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좀 짚어봐 주시죠. 예, 한 20여 개 종목에 한 두 종목을 예. 제가 사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소프트포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안랩, 옛날 예. 안철수 연구소죠. 출신이 그 최고 기술 경영자가 영입되면서 일단 안철수 테마주라고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이죠. 5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기준으로 3,200원 수준에서 5,600원으로 거의 40여 % 예.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약간 반등을 하면서 그 결국은 폭등세가 꺾였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다가 10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주가 추이를 보면은 1,870원에서 2,840원으로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한 20% 급등하면서 22일에는 하루간 매매가 예.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해 투자 경고 종목이 증가했지만 최근에 더 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저가 소형주, 중소형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뉴욕 증시에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도 그렇고 어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어제 미국 시장 마감 후에 예. 애플이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이 한 545억 달러 그리고 다 알려졌습니다만은 순이익이 131억 달러로서 예. 매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답보 예. 상태였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니까 생략을 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4분기 최종 실적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예. 나타내는데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규모가 한 56조 원 정도 되고 예.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정도로 아마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간 기준으로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0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9조 천억 정도로 매출 200조 그리고 이익 30조 시대를 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요 두 개 종목들 한번 비교해 보면은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대 강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실적을 점검해 보면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격차가 점점 좁아지는 것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장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 이후에 이게 최대 장점이었던 핵심 이노베이션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서의 강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의 감성적인 디자인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지배력 MS를 상당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까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예. 파이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봐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계속 이어질 보시는 거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아마 일단은 그 애플이 예. 약간 반등했지만 이제 상당히 저조했지만은 그렇죠. 어제 삼성전자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기 예, 예.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실적 발표가 있다면 예, 말씀해 그 주시죠.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많이 예정되어 예.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발표된 예. 실적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간 GDP 그 실질 국내 총생산이 한 2%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민간 기업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면서 실적에도 예. 안 좋은 모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예, 좀 점검을 살펴봐 주시죠. 해보면은 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최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음료 부분의 부진은 강추위라는 일회성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내수 부진에 의한 생활용품이라든지 고가 화장품 시장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예.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해외 그 자원개발 부분에서 예.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예. 주가가 한 4% 정도 맞았죠. 하락하는 예.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계절적 성수기라든지 스마트 기기의 출하 상승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품 차별화로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한 8조 7천억,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80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에서 이게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실적 발표, 예전 기업을 쭉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좀 체크해야 될 일정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아마 실적이 예. 많이 몰려있죠, 공표가 실적 되어 발표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를 한번 이렇게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만 예, 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월요일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물산이 예. 실적 발표가 되어 있고, 화요일에는 포스코,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30일 수요일에는 LG전자, 예. 그리고 2월 1일에는 KT와 SK 실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는 캐터필러, 그리고 화요일에는 야후라든지 포드, 예. 그리고 수요일에는 보잉이라든지 아마존닷컴, 예. 또 목요일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2월 1일 금요일에는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등의 실적 발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타 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예, 예. 월요일에는 1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될 계획이고, 화요일에는 2월 BSI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월 1일 금요일에는 예. 우리나라의 1월 수출과 수입,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계획이고, 미국에서는 마찬가지로 2월 1일에 1월 실업률과 그리고 ISM, 즉 공급자 관리 협회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에서 또 1월 HSBC 제조업 PMI, 예.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지수 등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예. 투자에 다음 참고하시면 주에 네, 좋을 것 다음 주에 같습니다. 예정된 좀 실적 발표라든가 그 외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또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유럽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예. 미국이 다우존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틀 동안 하락에 대한 반등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심히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게 예. 그 G2라고 하죠. 예. 미국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좋은 모습이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호조세에 예. 따라 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12월 저점 대비 주가가 거의 한 18% 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도 예상치를 웃도는 한 7.9% 기록했고, 산업 생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대외 여건이 상당히 안 좋고, 예. 또 원화 절상이라든지 교육 조건이 상당히 안 좋고 수급 불안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 먼저 전통적인 경기 방어 종목들이 좋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약품. 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예.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좋아지는 예. 최근에 좋은 종목들을 한 3가지 예. 정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S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각종 IT 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 묘두를 예.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그리고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상당히 안정적인 예.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음. 두 번째 LG. LG요. 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그다음에 휴대폰 부문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죠. 좋아지고 있고, 예. OLED
TV 출시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화학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 소재 부문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으로 LG의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경쟁력으로 대규모의 해저 케이블 등에서 해외 수주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실적 개선폭이 확대되면서 주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종욱 이사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둘 나라의 수출 맞대결을 주시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력 상품은 TV, 자동차, 휴대전화 등인데요. 그동안 한국이 몇 가지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따라 2013년 들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에게 유리하고 한국 업체는 타격을 받겠죠. 한국 정부도 이를 대비해 지난 22일 낮은 이자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수출업체에 투자됐던 자금이 일본으로 자산 이동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이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최근 금값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값 시호는 2014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금값은 지난 4분기에 미국의 회복 전망과 연준의 완화 정책 회수 우려로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금값은 지난해까지 12년째 랠리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연준이 자산 매입 정책과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 금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국, 그동안 바오바 정책을 통해 오랫동안 연간 8%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 정부가 2년 내에 회사 M&A를 통해 전자 부분을 확대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동차와 철강, 히토류, IT 등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과잉 생산,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 주변국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저가 제품 생산 위주로 전자제품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고수익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 포럼도 짚어보고요. 실용음악학원의 창업 실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CEO 초대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업주부에서 특허 CEO로 변신한 여성 CEO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